자, 지하 60페이지. 자, 태풍과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태풍이겠지. 자, 태풍은 일단 태풍의 정의를 봐야 돼. 자, 이 태풍의 정의는 풍속 17m/s 이상인, 자, 풍속 17m/s 이상인 열대 저기압. 요게 바로 태풍의 정의야. 자, 다시 태풍의 정의는 풍속 얼마 이상? 17m/s 이상인 열대 저기압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어? 중위도 저기압, 온대 저기압이었지. 그러니까 중위도 저기압은 예전에는 온대 저기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중위도 저기압과 자, 태풍의 비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얘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61페이지 옆에 사이드 내용. 자, 거기에 잠깐 비교가 나와 있어. 자, 일단 중위도 저기압의 발생 장소는 자, 여기서는 온대지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실제로는 한대 전선대야. 자, 한대 전선대가 어디냐? 자, 우리가 대기 대순환 배웠지? 자, 0도가 있고 30도가 있고 60도가 있어. 자, 얘는 무역풍, 얘는 편서풍, 얘는 편동풍이잖아. 자, 그럴 때 여기 0도가 적도 저압대, 여기 60도가 한대 전선대잖아. 자, 이 한대 전선대 부근에서 바로 누가 생긴다? 중위도 저기압이 생긴다. 자, 그리고 태풍은 이 적도 저압대 근처인데 적도 저압대보다 약간 높은 위에 열대 바다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자, 중위도 저기압, 얘는 열대 저기압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자, 태풍은 자, 거기 써있지만 자, 5도에서 25도. 자, 이게 적도 약간 위야. 자, 북이. 자, 북이 5도에서 25도의 열대 바다에서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도에서는 전항력 때문에 생기질 않아. 그래서 적도 이러면 틀린 거고 적도 약간 위인 5도에서 25도 사이에 생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 자, 중위도 저압대는 60도 부근에서 생긴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에너지원은 자, 중위도 저기압이 자, 기층의 위치 에너지야. 자, 요게 뭔 소리냐고 한다면 자,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중위도 저기압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찬 공기고 이게 따뜻한 공기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만나. 그러면은 누가 더 무거워? 찬 공기가 당연히 무겁지, 그치?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자, 이때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힘. 자, 내려가는 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자, 말하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원은 뭐다? 기층의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냐? 자, 얘는 어디에서 생겼어? 자, 열대 바다에서 생겼단 말이야. 자, 열대 바다는 자, 뜨거우니까 자꾸 어떻게 돼? 물이 증발이 되네? 자, 물이 증발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치? 자,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축이 된단 말이야. 변한단 말이야. 자, 왜냐? 항상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단열 팽창, 기억나지?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주변보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점에 도달해서 이 이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다시 반대로 이 증발할 때는 흡수를 하지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했을 때는 자, 수증기가 자, 물로 변했을 때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으로 열을 어떻게 하게 된다? 방출을 하게 돼. 그때 이 방출하는 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뭐라 불러주느냐? 여기서는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수은열 또는 잠열. 자, 이렇게 불러주거든?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때 방출하는 열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 중위도 저하 때는 약간 이렇게 퍼지는 포물선 모양이다. 타원형이다. 이걸 타원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태풍의 눈은 얘보다 훨씬 등압선이 조밀해. 왜냐면 바람이 세니까. 조밀하고 동심원 모양이다. 자, 전선은 기본적으로 이 중위도 저기압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자, 전선이 존재하고, 자,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을 지니기가 쉽다. 항상 있다는 게 아니라 지니기가 쉽다. 근데 태풍은 따뜻한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전선이 없다. 자, 이동 경로는, 자, 기본적으로 이 중위도 저기압은, 자, 무슨 풍? 편서풍의 영향으로, 자,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태풍은 어디서 발생해? 열대 바다에서 생겨서 위쪽으로 올라와. 위쪽으로 고위도로 이동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자,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여기 학생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발생한 태풍이 무역풍을 탔을 때는 이쪽. 무슨 방향? 북서 방향. 자, 편서풍에서는 다시 꺾여져서 북동 방향으로 경로를 틀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포물선 궤도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태풍은 밑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 자,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준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에서 생겨서 육지에 도달하면 소멸하게 돼. 자,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외워주는 게 훨씬 좋겠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자, 태풍은, 자, 위도 5도에서 25도, 거기 줄 수온 27도 이상, 조건.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열대 해상이 생기고, 자, 에너지원은 공기가 상승할 때, 자, 상승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해서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때 방출하는 열이, 숨은 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다. 자, 밑에 발생 과정을 보면, 자,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해. 자, 얘는 상승을 하면서 회전을 하거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상승 기류가 더 강화되는 거고, 얘가 상승이 되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게 돼. 그래서 빨아들이면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태풍이 된다. 그래서 이 태풍은 기본적으로 수권에서 기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됐죠? 자, 밑에 태풍의 구조를 볼게. 자, 이게 태풍이야. 자, 어쨌든 태풍은 이 가운데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자, 얘는 열대 저기압이야. 그래서 가운데가 어쨌든 기압이 낮아, 주변보다. 자, 그래서, 자, Y축을 봤을 때 이 가운데가 가장 낮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기압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자, 이 가운데를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 부르지. 자, 태풍의 눈이 가장 기압이 낮다. 자, 대신 얘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자,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 그러다 보니까, 자, 위에서 공기가 가운데로 약하게 하강 기류가 형성을 하게 돼. 자, 왜냐면 이 공기가 몰려 들어가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주변이 워낙 세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게 돼. 그래서 가운데는 약한 상승 기류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
약한 하강기류. 자, 주변이 워낙 센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는 텅 비어서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풍속을 비교를 하면, 자, 풍속을 비교하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자, 얘가 풍속이야.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 되려 약해. 왜?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태풍의 태풍은 가장 가운데가 바람이 제일 세지 않고 이 가운데 주변부가 가장 풍속이 세고, 자, 가운데 태풍의 눈은 되려 잠잠하다는 거. 그래서 저쪽에서 태풍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태풍이 굉장히 세가지고 막 바람이 쫙 불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지나간 건 아니지. 왜? 태풍에 눈이 온 거니까.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태풍이 몰아닥치게 된다는 거. 왜냐면 지나가는 도중에 셌다, 거의 없었다, 갑자기 또 셌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풍의 눈을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어.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고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풍속을 봐봐. 자, 풍속은 태풍의 눈 주변이 가장 센데, 자, 왜 오른쪽이 더 세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요 경로 때문이야. 자, 볼게. 자, 태풍이 무역풍대에서 올라갈 때, 그 편서풍대에서 올라갈 때, 자, 무역풍대에서 올라갈 때는 왜 북서방향으로 가냐면은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요. 근데 편서풍에서 다시 왜 꺾이느냐?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무역풍보다 편서풍대가, 자, 태풍과 바람의 방향이 어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바람이 더 세.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더 바람이 세진다는 거. 그리고 무역풍과 합혀지는 요곳, 그리고 편서풍과 합혀지는 요곳. 자, 이 포물선 요 안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 위험반원이라 불러. 그래서 여기 이 안쪽, 태풍의 이 안쪽은 바람이 더 세지는 곳이야. 왜? 무역풍과 편서풍이 합혀지기 때문에. 자, 대신 요 바깥쪽, 자, 요 바깥쪽, 자, 요 바깥쪽은 안쪽보다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가항반원, 안전반원 이렇게 부르는 곳이거든. 근데 안전반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쨌든 안전한 곳은 아니야. 자, 이 안쪽보다는 바람이 조금 더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항반원이라 부르는 게 더 낫겠다. 예전에는 안전반원이라 불렀었거든. 그래서 자, 바깥쪽은 조금 더 바람의 세기가 약한 가항반원. 자, 이 안쪽은 바람이 센 무슨 반원? 위험반원. 그래서 얘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이쪽이 뭐야? 위험반원. 이쪽은 가항반원이라 풍속의 세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 자, 이 그림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옆에 사이드에 태풍의 눈 잠깐만 볼게. 태풍의 눈. 자, 태풍의 눈은 저기압의 중앙부니까 기압이 낮고, 그리고 뭐 보통 지름이 20에서 50km 정도가 되는데 약한 하강기류가 생기는 바람이 약한 곳이 된다. 자, 됐어.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 자, 그래서 무역풍 때는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고 편서풍 때는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위로 갈수록 편서풍 때가 얘보다 더 바람이 세고, 자, 이쪽에 대륙에 도달을 하게 되면 수증기의 에너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태풍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옆에 태풍의 소멸 봐봐. 자, 태풍이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에너지원도 공급이 끊기는 거야.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태풍이 결국에는 소멸되게 된다. 자, 됐죠? 자, 피해는 엄청나지. 엄청난 강풍 때문에 다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집중호우도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태풍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자, 태풍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가 다 틀려. 자, 1번 쪽으로 휘어지면 이쪽이 위험 반원이니까 무조건 이쪽이 위험 반원이니까 거기가 더 위험한 거고. 자, 얘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나마 여기보다는 여기가 강한 반원인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위험 반원에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자, 태풍이 보통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거기 9월, 10월도 나오지? 그래서 9월, 10월 보통 그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도의 에너지를 고緯도로 보낸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만 더 표시를 할게. 자, 62페이지에 자, 태풍의 이동 방향에 따른 풍향 변화가 나오는데 자, 요 그림 이야기하는 거야. 요 그림. 자, 얘는 그냥 외우면 돼. 자, 태풍이 이렇게 있어. 그럼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외워. 그냥 외워. 여기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어. 자,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어. 자, 태풍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외워.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지역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 왼쪽 부분은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자, 나머지 내용 풀면 되고 자, 그 뒤에 악기사는 조금 있다가 자, 이거 필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 자, 지약 64페이지. 자, 우리나라 악기상을 볼게요. 자, 악기상이 뭐냐면은 악기상, 안 좋은 기상 이런 뜻이야. 자, 첫 번째가 뇌우가 나오거든. 자, 뇌우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걸 봐서 뇌우 쪽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뇌우라는 것은 강한 소나기에 천둥과 번개를 포함한 걸 우리가 뇌우라고 불러줘. 자, 거기 그림을 보면 자, 대기가 당연히 불안정할 때 생기는 거고 국지적으로 자, 국지적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자, 부분적으로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하게 활발을 하거나 아니면 한랭전선에서 자,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자,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자, 저군형 구름이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처음에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길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는 않지만 이 성숙 단계에서 봤을 때는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어떻게 돼 있어? 자, 함께 발달하는 그림이 나오지, 그치? 자, 상승 기류도 있지만 여기서 하강 기류도 같이 존재를 해. 그럴 때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뇌우가 된다. 자, 소멸 단계에서는 당연히 약간 하강 기류만 남아서 이제 끝나게 된다. 자, 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 짧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지속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 상승기라고 하강기를 반복하니까 우박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됐죠? 그래서 되게 뭐 인명피해나 뭐 농작물 파손, 가옥의 파손, 파괴 등등등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우박이라는 것은 지름 5mm 이상의 얼음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처럼 내리는 경우야. 자, 일단 얘는 정나는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다. 자, 정나는 구름 위에서 아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게 이 얼음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데 자, 거기 그림을 보면 과냉각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에는 자, 얼음덩어리도 있지만 얼지 않는 물방울도 있어. 자, 얼지 않는 물방울을 우리가 과냉각 물방울 이렇게 불러줘. 원래 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다 물이 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얼지 않는 물방울이 빙정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얼음덩어리가 점점점 어떻게 돼? 얘가 증발돼서 여기에 달라붙게 되거든? 점점점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하강기류를 타게 되면 비처럼 떨어지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나도 우박을 말아본 적 있지만 굉장히 아프다. 이 B랑은 완전히 틀려. B, 눈 얘네들하고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큰 피해를 가져온다. 자, 집중호우. 자, 이 집중호우, 몇 년 전에 집중호우 때는 선생님도 죽을 뻔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가 강물처럼 변하면서 갑자기 차가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 거기서 낮은 차들은 다 엔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멈추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차는 SUV라 좀 높아서 그나마 살았는데 이 집중호우도 굉장히 무섭더라고. 자, 시간당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 또는 하루 동안의 연 강수량의 10%가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집중호우라 불러주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수 시설이 돼 있어도 내리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물바다가 되면서 되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잘못하면 이 차들이 다 떠내려갈 수가 있어. 떠내려가서 이 강물에 처박힐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일단 자동차 같은 그 전기 기계는 물이 들어가면 특히나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 집중호우도 아주 무섭다는 걸 선생님이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 자, 요즘은 장마가 특별히 없지만 장마가 없는 대신 특별히 이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당연히 뭐 강한 상승기로 의해서 생긴다. 됐어. 자, 폭설. 자, 폭설도 당연히 강한 상승기로 의해서 생기는데, 자, 겨울철에 발달하지만, 자, 지금 봐봐. 시간당 1cm에서 3cm 또는 24시간 내에 20cm, 20cm 엄청난 거야. 갑자기 쌓일 때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서해안 폭설하고 동해안 폭설은 좀 약간 틀려. 자, 서해안 폭설은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내려올 때, 자, 이쪽 서해안. 바다가 겨울철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따뜻하거든? 그래서 이 서해안을 지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폭설이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자, 얘는, 자, 동해안은 겨울철이 끝나갈 무렵 이쪽 오츠크의 고기압, 찬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여기 태백산맥이 있잖아? 자, 태백산맥을 올라가면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은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자, 동해안 지역은 오른쪽에 형성되는 오츠크의 기단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북동풍, 자, 얘는 북서풍,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비교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강풍, 강풍이 14m/s 이상 바람이 불 때, 자, 17m/s 이상이 태풍이었잖아. 자, 14m/s 이상은 태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람이 센 거지. 자, 황사는 우리나라, 자, 봄에 많이 발달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중국 쪽에 황토가 있단 말이야. 자, 얼었던 이 황토가 녹으면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오게 돼. 자, 무슨 풍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그래서 3월에서 5월, 자, 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왜냐면 얼었던 땅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먼지 형태로 날라오니까. 자,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피해는 미세먼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 나쁜데, 좋은 점은 산성비를 완화시켜 줄 수 있어. 또는 산성 토양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이 황사가 유일한 염기성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일단 모든 거에 다 피해를 또 주게 된다. 자, 나머지 피해는 정리하면 되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악기상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가 자세하게 외워야 되는데, 아니고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이 정도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태풍과 연결시켜서 뒤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